네, 안녕하십니까. 3장 선형대수 세 번째 강의는 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벡터는 여러분들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간략하게 벡터에 대한 챕터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듯이 스칼라와 벡터.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다. 예를 들면 온도, 뭐 질량 이런 놈들의 이제 방향성은 없고 크기만 계산을 하면 되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벡터는 크기뿐만이 아니고 방향도 갖는 양.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필요한 물리량이 벡터량입니다. 예를 들면 변위, 영어로는 displace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힘, 뭐 가속도,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벡터량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벡터를 갖다가 벡터가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을 기술할 때 보통 우리가 성분으로 ax, ay, az 이렇게 직각좌표계에서 성분으로 나타내지만, 요 놈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요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보통 벡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먼저 벡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등가성, 영어로는 equality of vectors 그러는데,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가 같으려면 크기만 같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수학적으로는 두 개의 벡터 A와 B가 같다면, 이 두 개의 벡터 같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 A의 X 성분하고 B의 X 성분이 같아야 되고, 또 A의 Y 성분 그리고 B의 Y 성분도 같아야 되고, Z 성분은 Z 성분끼리 같아야 되는 게 등가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 두 벡터가 이렇게 A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 있을 때 이 두 벡터는 같다. 이 두 개가 겹쳐지지 않더라도 나란하게 놓여 있을 때는 같다. 왜냐하면 요 놈은 그냥 이렇게 쭉 평행 이동 시켜주면 두 놈이 겹쳐질 수 있는 벡터는 같다. 예를 들면 B가 A라는 벡터가 어떤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 놈은 아무리 평행 이동을 시켜도 같지가 않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같은 벡터는 다 같은 벡터입니다. 근데 이제 회전을 시켜야지만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그놈은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라서,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는 벡터는 다 같은 벡터다. 크기하고 방향이 다 같다면, 크기가 같다면 다 두 개가 같은 벡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 벡터의 덧셈과 뺄셈도 우리가 이제 지금 좌표의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A라고 하는 벡터는 AX, AY, AG, B라는 벡터는 BX, BY, BZ 이렇게 되는데, 두 벡터를 더하고 뺀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을 더하거나 뺀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내주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벡터의 화살 촉에 B 벡터의 화살 그 끝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을 때,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의 덧셈은 A의 여기 화살촉의 밑과 B라는 벡터의 화살촉을 연결하면 이 두 벡터의 합성이 됩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뺄셈은 어떻게 되냐?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A라고 하는 벡터에 마이너스 B라는 벡터를 더해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B라는 벡터가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벡터는 180도 돌려주면 되니까, 요 A 빼기 B라는 얘기는 A라고 하는 벡터하고 마이너스 B라는 벡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A 빼기 B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내줍니다. 근데 벡터에는 어떠한 스칼라량을 항상 곱해줄 수가 있는데, 어떠한 벡터의 스칼라량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 벡터의 각각의 성분 모두의 스칼라량을 곱해준다는 의미와 같고, 스칼라는 뭐 A의 앞쪽에 곱해줄 수도 있고,
A의 뒤쪽에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습니다. 벡터는 교환 법칙 그리고 뭐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교환 법칙은 두 벡터 A 더하기 B를 해주나 B 더하기 A를 해주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환 법칙의 의미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벡터를 더해줄 때 B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를 먼저 더하고 그리고 나중에 A를 더해주나 아니면 A하고 B라는 벡터를 먼저 더하고 C라는 벡터를 나중에 더해주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배 법칙은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해서 C라고 하는 스칼라량을 곱했을 때 이 C라고 하는 스칼라량은 A에도 곱해줘야 되고 B에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C에 A 더하기 B는 CA 더하기 CB, 이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벡터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위 벡터인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단위 기저 벡터. 그래서 보통 단위 벡터는 유닛 벡터 뭐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유닛 베이시스 벡터, 그래서 크기가 1인 단위 기저 벡터인데, 이러한 벡터를 그 직각좌표계에서 A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 주면 AX, AY, AG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요 놈을 이제 x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고, 그 놈을 I hat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리고 좌표로는 1, 0, 0. I hat은 뭐 EX hat 또는 X hat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I hat이라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 또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제가 J hat, 그래서 얘의 좌표는 0, 1, 0. y 성분만 1이고 x하고 z 성분은 다 0인 놈. zhat은 보통 EY hat 또는 Y hat 이렇게 또 책마다 좀 노테이션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z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K hat, 그래서 이 놈은 x하고 y 성분은 0이고 z 성분만 1인 놈, 그걸 우리가 K hat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K햇의 또 다른 표현은 뭐 EK햇 혹은 Z햇, 햇을 보통 써주면 이 크기가 1인 벡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주면 A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지만, 단위 벡터를 이렇게 정해주면 요 놈은 단위 벡터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X, Y, Z는 요 놈은 A의 AX의 I hat, 그 AX의 I hat이 AX 0, AX, 0,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AY의 J hat, 얘는 0, AY,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AZ의 K hat, 그러면 얘는 0, 0, AZ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A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 주지만, 단위 벡터를 써주면 우리가 얘를 AX의 I hat 더하기 AY의 J hat 더하기 AG의 K hat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매우 유익한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우리가 보통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A 벡터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A라고 하는 스칼라의 기호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기, 벡터 A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데, 그 벡터 A의 크기는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더하기 Z 성분의 제곱을 제곱근을 취해주면 그게 이 A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매우 유익한 연산법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 A하고 B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좌표를 X, Y, Z로 안 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러한 좌표계에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어떤 앵글 세타로 이렇게 놓여 있다. 3차원 공간에서. 이랬을 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벡터는 성분이 AX 프라임, AY 프라임, AG 프라임을 가지고 있고, 요 놈을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I hat 프라임,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j hat 프라임, 그다음에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k hat 프라임으로 나타내주면, 단위 벡터로 나타내주면 ax 프라임 i hat 프라임 더하기 ay 프라임 j hat 프라임 더하기 ag 프라임 k hat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x 성분, x 프라임 성분, y 프라임 성분, z 프라임 성분을 다 가지고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 놈도 단위 벡터로 나타내지면 bx 프라임의 i hat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j hat 프라임 더하기 bg 프라임 k hat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줄 겁니다. 이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는 거는 기호로는 dot 점을 찍고 두 벡터의 a dot b 이렇게 읽습니다.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우리가 dot, 그래서 dot product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요 연산법은 사칙 연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a 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많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a dot b라고 하는 dot product 또 다른 연산법은, 얘는 두 개의 벡터를 연산을 시켜서 스칼라를 만들어 주는데, 스칼라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은 z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해줘라. 그래서 그 결과가 스칼라량이 나오게끔 해주는 연산을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 혹은 dot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결과가 두 벡터를 연산을 시켜서 스칼라가 나오게 해주는 연산을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놈은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을 할 때 어떤 두 벡터가 이러한 좌표 공간에서 놓여 있을 때 요 놈을 쉽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좌표를 살짝 돌려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x라고 하는 축이 이걸 좌표를 원점을 움직이지 않고 좌표를 직각좌표기를 살짝 돌려줘서 x 프라임 축이 a에 놓일 수 있도록, 그리고 놓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a 벡터가 x축상에 놓이고 b라고 하는 벡터는 xy 평면상에 이렇게 놓이게끔 좌표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의 xy z 좌표가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벡터는 x축상에 놓이고 b라고 하는 벡터는 xy 평면에 이렇게 놓이게 두면 두 벡터는 z는 0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좌표를 살짝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관측자의 방향을 조금 돌려주면 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a라고 하는 벡터는 x, y, z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변했죠? x 성분만 있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는 x 성분만 존재하고 y 성분, z 성분은 없다는 의미고, b라고 하는 벡터는 x 성분하고 y 성분은 있는데 z가 0인, 제가 벡터는 가만히 두고 좌표만 돌려준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이 x, y, z 좌표상에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되죠? 얘는 a b를 해주면, 먼저 이제 이 b의 x 성분하고 b의 y 성분은, x 성분은 b의 크기, b의 코사인 세타, y 성분은 b의 사인 세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ax의 성분은 ax 성분 자체가 a의 크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해하셨죠? 이랬을 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얘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z 성분은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a는 x 성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b를 해주면 얘는 ax, bx가 됩니다. 요 놈의 역할을 안 해줘요. 그죠? 그러면 ax는 그 자체가 a의 크기, bx는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ab 코사인 세타, 혹은 뭐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이게 두 벡터가 이렇게 세타만큼 벌어져 있을 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단위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제 어떻게 될 거죠? I hat, 같은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는 같은 I hat dot I hat, J hat dot J hat,
khat은 크기가 각각 1이니까 이거는 1이고 둘 사이의 코사인 각은 똑같은 놈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0 해서 1이 되니까 같은 두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은 1이 되고 서로 다른 두 단위 벡터는 90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 되니까 I hat dot j hat 혹은 j hat dot k hat 혹은 I hat dot k hat은 서로 다 수직이기 때문에 요놈의 스칼라 곱은 0이다. 그래서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두 벡터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는 3i hat 더하기 6j hat 더하기 9k hat 3,6,9의 좌표를 갖추고 있고 B라고 하는 벡터는 마이너스 2, 3,1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 각도 세타를 구하시오. 이거는 스칼라 곱을 이용하면 되죠. 우리가 A.B를 해주면 A.B는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1 해서 계산해주면 21이 되고 A.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코사인 사이값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B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3 곱하기 루트의 14 곱하기 루트 1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3 곱하기 루트 14 곱하기 루트 1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1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21 나누기 3 곱하기 14 이렇게 돼서 얘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가 60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벡터의 사이값은 스칼라 곱,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스칼라 곱을 적용하는 물리적인 시스템은 보통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 한 일, 지금 그림은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물체에 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힘 F를 작용을 시키는데 여기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의 앵글로 쭉 줄을 힘을 작용을 하면서 이 물체를 수평면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얘가 물체가 수평면 방향으로 델타 S의 변이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 이 힘이 한 일은 힘 F 곱하기 변이가 아니라 F의 변이 방향,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성분, 그게 F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성분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 성분과 그거의 수직한 성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 수직한 성분은 그 물체를 옮기는데 기여한 일이 없고 그냥 오로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만 그 힘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한 일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성분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F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S니까 요거를 우리가 스칼라 곱으로 나타내주면 얘는 F 델타 S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때 그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는 그 스칼라 곱, 힘과 변이의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제 벡터 프로덕트. 아까 두 개의 벡터를 연산시켜 가지고 스칼라를 만들어주는 연산을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개의 벡터를 연산을 시켜 가지고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주는 연산을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칙 연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스칼라 곱이라는 연산도
배웠는데 이 벡터 프로덕트는 또 다른 두 개의 벡터 A라고 하는 그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세타만큼 벌어져 있을 때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말도 씁니다. A 곱하기 B 이건 그냥 뭐 그냥 단순한 곱하기의 개념이 아니고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A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말도 쓰는데 A 크로스 B를 해주면 요 놈은 A 크로스 B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를 어떤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연산을 시켜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A 크로스 B는 방향은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써서 A에서 B로 이렇게 그 네 개의 손가락을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A 크로스 B의 방향이 되고 크기를 계산해주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인각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벡터 프로덕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벡터 프로덕트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벡터는 X축 방향에 이렇게 놓여 있고 아까처럼 B라는 벡터는 X하고 Y 평면상에 놓여 있어요. 둘 사이의 사이각은 세타예요. 이 그림과 같이 X축은 A 방향으로 Y축은 그 B라고 하는 벡터는 X하고 Y가 이루는 평면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A는 X 성분만 있고 B는 X 성분하고 Y 성분인데 X 성분은 B의 코사인 세타, Y 성분은 B의 사인 세타와 같죠? 그럼 이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직각자 표기에서 이러한 행렬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A 크로스 B는 맨 위의 행은 단위 벡터 I hat, J hat, K hat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행은 AX, AY, AG 그 다음에 마지막 행은 BX, BY, BG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럼 이 행렬식은 어떻게 계산해 준다고 했죠? 요 놈은 I hat 성분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J hat 그래서 그게 요 놈은 지금 그림상 여기선 지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Y 성분, Z 성분이 A의 벡터에서는 없고 B라고 하는 경우는 Z 성분은 없는데 조금 더 심플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3행 3열은 2행 2열로 바꿔주는데 요 놈은 우리가 코팩터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행 1열의 I hat 성분은 I 1행 1열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00 by 0 그 다음에 J hat에 대해서는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행 2열 곱하기 그 J 그 다음에 이거 1행 2열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이게 AX, BX 00 그 다음에 K hat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에 1행 3열의 코팩터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에 1행 3열에 요 1행 3열을 제외한 나머지 2행 2열의 determinant 그래서 그게 AX 0, BX, BY가 됩니다. 요 행렬식을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식을 계산해주면 얘는 0 빼기 0 그래서 얘는 계산 하나마나 0이 될 테고 두 번째 J에서 있는 determinant도 그 0 빼기 0 그 요놈도 계산 하나마나 0이 될 테고 남는 건 K hat 방향 Z축 방향만 남고 그 다음에 얘는 AX, BY 빼기 0이니까 AX, BY 요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두 벡터 X축상에 놓인 A 벡터하고 XY 평면상에 놓인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주면 그놈은 AX의 BY 방향은 Z축 방향 Z hat 방향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A의 크기 곱하기 BY는 B의 사인 세타니까 AB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항상 우리가
우리가 세타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렬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오른손 법칙을 이렇게 써주면, 내가 예를 들면 A에서 B를 갈 때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지만 B에서 B 크로스 A를 해주면 B를 먼저 감싸줘야 되니까 B 크로스 A를 해주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두 벡터의 순서를 바꿔주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당연히 같은 단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 세타가 0이 될 테고, 그래서 I 크로스 I hat, J 크로스 J hat, K 크로스 K hat은 사인 0에 비례할 테니까 0이 될 테고, I 크로스 J hat, I 크로스 J hat은 I는 X 방향, 그 다음에 J는 Y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X하고 X에서 Y를 감싸주면 Z가 되죠. 그래서 방향은 I 크로스 J hat은 K, 그 다음에 K, X에서 예를 들면 얘가 X, Y, Z면 K에서 X를 감싸줘요. 그러니까 K hat 크로스 I hat은 어떻게 되죠? K, X는 Y, 그건 이제 J hat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항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순열이라서 IJK, 그 J 크로스 K는 I hat, K 크로스 I는 J hat 이렇게 되고, 그 두 놈의 순서를 바꿔주면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그젬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벡터는 EI hat 더하기 J hat 빼기 K hat, B라는 벡터는 I hat 더하기 3J hat 빼기 2K hat인데 둘 사이에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를 구하시오. 이게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는 A 크로스 B를 해주면 항상 두 벡터 A하고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됩니다. 물론 B 크로스 A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A 크로스 B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행렬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맨 첫째 행은 IJK, 두 번째 행은 요놈 A의 성분 2, 1, 마이너스 1, 맨 마지막 행은 B의 성분, 그래서 1, 3, 마이너스 1 맞죠? 요거 계산해주면 I hat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하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가 되고, J hat은 코팩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J, 이제 그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이런 거 이제 안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J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2, 1, 마이너스 1, 2 그게 남고, K의 성분은 첫 번째 행과 마지막 세 번째 열을 제외한 놈이니까 K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2, 1, 1, 3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제 그 삼행삼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많이 해봤으니까 IS는 플러스를 주고 JS는 코팩터가 마이너스를 주고 KS는 코팩터가 플러스를 준다라는 사실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 계산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 hat 성분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J hat 성분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 K의 성분은 6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A 크로스 B를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I hat 더하기 3J hat 더하기 5K hat, 요 놈이 A하고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성분이고, 그 놈을 마이너스를 쳐도 마찬가지죠. 그는 B 크로스 A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체를 다 마이너스로 해줘도 또 수직한 벡터고, 여기에다가 어떤 스칼라 곱을 해줘도 다 수직한 벡터고, 솔루션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계산해 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힘의 모멘트, 스칼라
프로덕트의 그 물리적인 대표적인 예가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 쓰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곱은 토크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회전축이 있고 문이 있을 때 회전축으로부터 뭐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손잡이가 있고 이 손잡이를 우리가 이제 힘을 가해서 잡아당기면 이 문이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요걸 좀 나타내지만 회전축이 5가 여기 회전축이 있고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팔의 길이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힘 F를 가하면 P라는 지점에서 힘 F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요 이제 회전축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 회전하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 토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R이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했네요. 그래서 X의 I hat 더하기 OP의 거리가 이제 R이니까 X의 I hat 더하기 Y의 J hat 더하기 Z의 K hat이라고 썼는데 이때 힘 F를 가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토크는 원점에 대한 토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점 5에 대한 토크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원점 5에 대한 토크는 R 크로스 F 기호로는 이 질의 8의 변이 곱하기 힘의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곱을 해주면 되고 이때 이제 n 혹은 타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회전하는 힘의 모멘트 혹은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얘기하고 토크의 계산은 r 크로스 f 이때는 r 크로스 f는 크기가 어떻게 되죠? rf에 r과 f가 이루는 사이값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토크의 방향은 R과 F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 그래서 토크는 즉 위쪽 방향, 이 화살표가 이루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칼라, 두 벡터의 스칼라 곱과 두 벡터의 벡터 곱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선과 평면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